국민의힘이 7일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 불허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이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에 대한 최고위원들 의사를 묻기 위해 투표를 했고 그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최고위 투표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김계현 원내대표와 배현진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투표에 참석한 6명 중 1명만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강용석 변호사 복당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 조수진 최고위원으로 추측했습니다. 얼마 전 김은혜 의원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지요. 경기도지사 출사표에서 국가 간 공정을 강조한 김은혜를 지지해야 할 이유가 하나 생겼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경기도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투표권에 있어서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우리 역시 이를 허락해야 한다며,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 우리 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우리 역시 이를 제약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상호주의 원칙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법부 주요 요직에 앉을까봐 아주 좌불안석인 모양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2년 동안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받은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는 제19에겐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모는 검찰의 제19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 표적 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며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한동훈이 대형 사고를 쳤는데도 검찰이 무죄 취지 결정을 했다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검찰의 명예를 완전 모욕하는 처사인데요. 박홍근이는 두루뭉실하게 말하지 말고 한동훈이 정확히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팩트를 근거로 증거자료를 내놓고 말하기 바랍니다. 진영 따위에 노란한 건 너거들이 심어놓은 정치검사들 아니었던가 말입니다. 지금 선관위가 부실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사퇴는커녕 감사원의 감사까지 거부하며 막 나가고 있는데요. 누가 이들에게 이런 막강한 권한을 심어준 거죠? 국민의힘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구 대선 사전투표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계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내내 독립된 헌법기관임을 망각하고 정권 입맛에 맞춘 고무줄 선거법 해석을 내놓으면서 문건이라는 오명까지 얻은 선관위가 무슨 낯으로 감사를 거부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쿠리 투표를 자초한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봤는데 내부 감사만으로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6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이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을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 감찰을 실시하면 헌법기관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감사원법을 근거로 선관위에 대한 감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은 직무 감찰의 범위를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로 규정하면서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명시했습니다.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선관위에 대한 감찰은 문제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수위와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2012년부터 감사원 감사를 4차례 받은 적도 있어 감사를 받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감사원은 2019년 선관위의 공적개발 원조 사업 예산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부적절하게 집행된 내역을 지적했었습니다. 부산대가 지난 5일 조민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 역시 조국의 딸내미 조민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고려대는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 후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조민에게 발송했고 대선 전인 3월 2일 조민이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조민의 입학 취소 소식에 고파스 등 고려대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너무 오래 걸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부정 입학도 잘못이고 취소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잘못됐다. 교육부가 공문을 안 보냈으면 발표가 더 늦어졌겠다. 해도 욕먹는 게 이런 것이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해당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 역시 그동안 정권 눈치를 얼마나 보고 있었을까. 비겁한 고려대 눈치보다 이제서야라며 조민 입학 취소 결정을 늦게 결정한 고려대 처신을 힐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대와 고려대 조민 입학 취소 결정 늦어도 너무나 늦게 결정된 건데요. 왜 이리 결정이 늦었던 걸까요? 그건 대학교가 옳고 그름보다 정권 눈치나 쳐보는 걸 우선시했기 때문일 겁니다. 더욱 지금 교육부 장관이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점도 조민의 부정 입학 취소를 결정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러한 국민 정서와는 달리 조국 측은 많이 억울한 모양입니다. 고려대 입학 취소 결정에 반발한 조국 측은 즉각 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어이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조민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의 판결마저 불신하면서 뭐그리 소송을 제기하고 자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민주당과 지지자들도 조국 딸내미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자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잔인하고 불공정하고 비겁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정유라는 당연하고 조민은 부당하다는 저희 분법적 생각 민주당이네. 민주당은 도대체 조국한테 얼마나 빚이 많으면 꼼짝을 못하나? 이래서 내로남불이라 하는 거지라고 돌직구를 날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좌파 정치권에서 그토록 물어뜯었던 정유라의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아시안게임 승마 부분 금메달리스트였던 정유라는 청담고등학교 시절 조민과 스펙 자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1위 수상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입학 신청 시기와 수업 출석을 문제 삼아 입학 취소를 당했던 겁니다. 부정 입학 관련 사정당국에서 취한 수사 과정에서도 조민과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특검이 국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내리자 잦은 귀국한 정유라가 공항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찬 상태에서 얼굴이 완전 까발려진 채 기자와 인터뷰를 하던 장면입니다. 이때 그 누구도 정유라의 인권 따위를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참 잔인하지요? 더욱 96년생인 정유라의 나이는 김연아보다 무려 6세 연하였고 2016년 12월 탄핵 폭동 당시 고작 20살에 불과했습니다. 5년 전 정유라가 국제수배범이 되어 체포당하고 갓 태어난 아기와 몇 달을 떨어져 살아야 했던 이유가 고작 중고교 재학 시절 운동 이후로 학교 수업을 많이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유라는 대학 입학과 고교 졸업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2차례의 영장은 모두 기각당했고 어떤 혐의도 사법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영웅 김연아는 과연 정유라보다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출석을 더 잘했을까요? 운동부가 있는 학교를 다녀본 국민들이라면 운동부 출신들이 수업 시간을 얼마나 빠지는지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당시 대한민국 운동부들이 과연 정상적인 수업 절차를 밟고 있는지 전 학교 전수조사를 하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구호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운동부 출신이라면 누구라도 여기서 자유스러울 수 없기에 말입니다. 누가 더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잘 알 겁니다. 오영림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이번 달에만 벌써 2번씩이나 구독료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